오늘 우리 서성훈 목사님 나가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날씨가 어제 최강 한파, 갑작스럽게 연휴가 끝나자마자 최강 한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로 폭설이 내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내 이것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한파 때문에 또는 이제 폭설 때문에 못 오시더라도 제가 이거 또 좁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 또 다른 뭔가가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고 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앞에 또 축사 여러분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내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좀 굳은 날씨 중에도 여기까지 오셔서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이 책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사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고 동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뭐 책을 쓰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지난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 8월부터 해서 9월달 하면서 기관 통합 관련된 일을 갖다가 우리 한기총 임원회 결의를 통해서 이렇게 소명 부여받고 그때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기관 통합에 대해서 노력했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달에 6월 2일이죠. 6월 2일날 임시총회를 거치면서 우리 한기총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 다 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한 우리의 절차들을 다 진행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통합의 상대방이 한교총의 어떤 대답, 반응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이게 너무 길어진다면 결국은 지금 통합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그동안에 어떤 그간의 어떤 통합에 대한 전쟁이 그냥 수포나 무위로 돌아간 것인가? 이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후에 우리 통합이라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또 계속해서 숙제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간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감정들이 분명히 남아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좀 남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막후의 얘기들은 미처 다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만 나오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그냥 문서 한 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문서 한 장, 합의서 한 장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큰 노력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다시 통합이 이어지게 되더라도 어떤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사실 목사가 아니면서 통합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알들이 많았죠. 욕도 많았고 제가 욕도 많이 먹었죠. 욕먹음을 친다면은 욕먹음을 오래 된다니까 제가 영생을 했어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물론 속에서요. 그럴 정도 욕 많이 먹었는데 결국 제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맺지 못할 수도 있고요. 끝맺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역설적으로 반대로 본다면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이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대표장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우리 통합의 대의를 이어나가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분께 드리는 그런 분들께 드리는 우리 한기총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분들 향후에라도 그런 분들께 드리는 저의 뭔가 기록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에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가을 했고 실제로 쓴 것은 연말에 했었습니다. 연말에 이제 일주일 정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한방 다 썼더니 영감으로 썼습니다. 영감으로 너무 많은 그래서 다 쓰고 처음에 출판했
했었는데 책이 좀 나왔는데 조금 이렇게 인쇄가 좀 삐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1월 10일인가 처음 나왔었는데 전량 새로 출판했습니다. 어저께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찍 나왔더라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분 한 분께 미리 좀 드렸으면 좋았었는데 이게 어제 나온 거 그 전에 그 조금 인쇄 상태 좀 좋지않아가지고 보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다가 또 이왕 쓰다 보니까 또 그간에 받았던 오해들도 많이 있는데 그 오해들도 조금 해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해서 좀 이렇게 살이 붙게 됐어요. 그래서 통합 이외에 다른 얘기도 좀 같이 있게 됐고 제가 처음에 한기총에 와서부터 와서 처음 했었던 일, 그 다음에 또 통합이 결의되면서 제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서 2021년 8월 달에 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사실은 통합을 문제 추진하자라고 만장일치로 또 결의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박수 치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또 통합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한 3개월 내지 4개월 단위로 임원회를 개최를 해서 통합의 경과를 보고드리고 또 통합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장을 옮길 것인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임원회에서 계속 통합이 계속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게 지난 6월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이죠. 가을쯤에 만약에 6월달에도 우리가 그 임시총회를 했는데 통합 결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한교총에서 큰 내답이 없으면 사실은 대표장을 뽑아서 바통을 넘기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무렵에 우리 그 한기총의 일부 멤버들 중에서 법원에 또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총회를 하게 그게 있는데 제출하시는 바람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물론 소송은 한기총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기총회까지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정기총회 1월 31일 미리 잡아놨었죠. 그때 새로운 대표회장을 뽑기로 해가지고 12월 초에 의원회 결의를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게 생각이 되겠죠. 대표장 후보 등록 기간 동안에 아무도 후보 등록이 없었습니다. 참 이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10여 년 그 이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월 31일까지 제가 잊고 사실 나갈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날짜가 잡힌 거예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다시 2월 14일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아마 후보 등록 기간이죠. 현재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후보가 또 등록하시고 또 새로운 대표자에 나오시면 2월 14일 날 새롭게 아마 회장님이 탄생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었고요. 여하튼 그래갖고 제가 또 떠나고자 했던 한기총에 와서 사임, 이제 법원의 사임을 하던 이 한기총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나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중간에 다시 사임할 생각이 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처음은 언제였냐면요. 직무대행 때 그때가 2020년 9월에 와가지고 한 3월, 4월 요무렵 해가지고 이제 대표회장을 뽑고 그때 1월달에 총회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그래서 그때 못했었는데 뽑고 나가게 돼서 이제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줬냐면요. 대표장 선출을 하기 위한 우리 총회를 하려면 임원회부터 실행위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회를 해야 되는데 임원이 불분명해요. 그때 당시에 임원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한데 그에 대한 의견 대립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가 임원인지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와 있는 기록물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상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법원에서 결론을 잘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소송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임원을 아예 지금 새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정해달라. 어떤 게 임원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정광훈 목사께서 임명하신 임원들이 있는데 이 임명이 되었다 말았다. 예전에 어느 범위다.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와서 사후에 와서 그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미 뭐 자료라든지 이걸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게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법원에 물었더니 법원도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제가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소송을 얘기한 것이죠, 일종의.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왜? 좀 기다리면 안 되니까 왜 총회를 지금 하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정광훈 목사께서 그때 당시에 소송 중이었는데 본안 소송 중인데 소송 도중에 만약에 대표장을 오버하고 버리면 뽑은 대표장이 적고에 새로 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광훈 목사의 소송이 정광훈 목사의 성수로 이어진다면 그럼 정광훈 목사 복귀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면 적법한 대표장이 기가 됩니다. 그런 또 이상한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적 충돌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박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을 냈어요. 뭐냐. 그러면 총회를 하겠다. 대표장 선출에 총회를 하겠다. 라고 또 소송을 넣었어요. 근데 그거는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모순이에요, 사실. 총회를 하기 위해서 임원회를 구성하고 가기 위해서 제가 소송을 넣었는데 요거는 하지 말라면서 또 이거는 해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것도 그것도 좀 책임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돼요. 그래서 총회는 해야 돼요. 임원은 어디 묵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언제냐면 5월 말 이때입니다. 2021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냐면 임시대표장이에요. 임시대표장이에요. 그때 정광훈 목사의 목사의 대표장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갑자기 임시대표 회장으로 선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직무대행 때와는 달리 임원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런 고민 끝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결돼요. 그래서 임원을 그때 임명을 하면서 바로 그때 이제 8월 초죠. 8월 초에 바로 임명하고 6월 말에 제가 다시 임시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인선하고 그 사이에 사실은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임명하게 됐고 7월까지. 그럼 8월 초에 바로 임원 임명을 거쳐서 8월 19일 날 임원회를 열었죠. 총회를 개최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통합을 하자라고 이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합의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길이 없었는데 그때 길이 그렇게 열리네요. 이게 어쩌면 또 하나님이 또 열어준 길이라는 생각이 그때 사실 들었습니다. 살짝. 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고. 그리고 통합이 그때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통합 추진 우리 준비위원회를 8월 27일 날 꾸렸고 그래서 그때 우리 기자회견을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통합의 분위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추진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단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8개 교단 단체가 이단에 어떤 뭐 있었는데 이단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교총에서 요청을 해온 거죠. 이 부분 해결이 돼야 된다. 성결 문제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한기총 입장에서는 모든 회원들은 이미 가입 당시에 이단 설립의 지휘위원회에 신청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이것이 이단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병원권은 교단의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한교총에서 요청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유와 그런 부분들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단 우리 이제 그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일일이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해서 이제 해명력이 답변을 다 해가지고 한교총에 보내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8개 교단 단체에서 3개로 압축이 되고 그 3개 교단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행정부 요청을 해 주셨고 그것도 결단을 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통합의 물꼬가 탁 트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월 11일 그것도 임명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그게 부결이 됐더라면 바로 대통령 선출로 가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또 그때 어쨌든 만나기 싫었던 거 같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하고 12월 1월쯤에 이제 제가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한번 놓치게 됐죠. 그래서 못 나갔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일을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 제가 예기치 못하게 제가 한 2년, 2년 정도 3, 4년 정도 한기총에 와서 대표직을 수행하게 됐거든요. 참 그때는 팔도에도 없는 일을 처음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하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하도 뜻을 보내주신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 내가 하고 없다고 저도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단 해명을 할 게 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우리 한기총 우리 또 교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임시대표가 되고 6월 21일인가 6월 21일인가 23일 2월 23일날 내가 임시대표가 되고 그다음 7월달에 7월 초쯤 7월 한 10 며칠 되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들렸어요. 누군가 전화를 하셨고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내일 한기총을 접수한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한기총을 접수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냥 무료로 정관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시대는 무료로 정관할 말이 되느냐 했는데 어쨌든 와서 이제 들리는 말씀 한 15분 정도 이제 힘좀 쓰는 분들 동원해서 한기총 사무실을 점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이제 뭐 이상하잖아. 이런 말 지금 이런 대명천재 가능한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얘기가 들리고 이제 만약에 그 직원이나 안에 직원이기 때문에 유명한 직원이 국장에서 분이 계시는데 직원들이 뭐 전화하면 그냥 제압하고 접수한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잖아. 한기총을 제가 지금 이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내가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직원들 우리 당신들이 나오면 안 되겠냐 이게 얘기가 있어. 나오고 피신하 제가 이제 서초동에 사무실 우리 사무실로 와 그리고 그 사무실 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지금 뭐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와서 문 따는 걸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제압하는 것도 지금 제압을 할 생각인데 문이 잠겨 있다고 따지 못할 이유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냥 따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안에 있는 자료를 다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든 게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뤄왔던 우리 처음에 우리 기존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그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되었고요. 김정호 임명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혜영 목사님을 또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두 분을 불렀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기총에서는 폭력 사태 이런 게 벌어지면 그냥 끝이다 그 말이야. 그나마 끝이다. 그때는 코로나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의 어떤 뭘까요? 주범, 코로나 확산 주범을 정부의 탓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물론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것도 일부 외에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타겟이 또 기독교에 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기총에서 폭력 사태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두 분을 불러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초동 사무실에 제가 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한 9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분께 말씀드리고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출근하셔서 좀 지켜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왜 갑자기 사무총장이 되었을까? 그날 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분들도 많이 질문해 주셨고 왜 사무총장이 갑자기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다. 그래서 사실 한기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소위 그 책에서는 이것을 났습니다. 쿠데타 문화라고 써놨습니다. 좀 재밌게 쓰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와전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또 알려준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그 이제 우리 그 얘기한 소위 쿠데타 세력의 한 분이세요. 한 분이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생각이, 야, 이것도 네, 하나님 되신다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신의 섭리를 이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만약에 그게 외부 나가지 않겠더라면 또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노릇인데 어쨌든 승리는 승리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요. 있으면 그게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속 뭐 여기서 세상 속에서 이제 뭐 인정을 받아야 돼. 그것도 못 받는다. 그래서 영적으로라도 사실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안 돼. 폭력하고 왔다 갔다 해서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간혹보면 조계종 종문에서 간혹 이게 스님들끼리 막 폭력하고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게 뉴스에 나오면 한국도 똑같은 있잖아요. 그 뉴스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기총 또는 교회 이런 것들 절대 그런 걸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 2일 날 우리가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실행위원회가 있었는데 며칠 된 실행위에서 같이 있었고 또 그날 임시총회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투표를 했어요. 예를 들면 200명이 투표했어요. 200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찬성 반대가 있을까요? 그럼 어쨌든 찬성 반대 합쳐 모아놓으면 200표가 나오거나 그것도 제거해야 되겠죠. 기권하는 사람. 202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가, 정체불명의 표가 2개가 더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투표자는 200명인데, 총 투표 용지가, 들어온 용지가 202개잖아요. 그 2개는 뭐예요? 그게 누군가가 투표를 행사했다. 아니면 최소한 한 명이 투표를 행사했다. 아니면 두 분이 투표를 행사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사회만에서 이런 일이 있다.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스꽝스럽다. 이 초등학생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은 여기 다 벌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납득이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게 벌어진다. 그럼 외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인정 안 해주고 뭐랄까요. 뭐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거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저도 몰랐습니다만 처음에 왔을 때 몰랐습니다. 직무대행 할때 몰랐었는데 9월달에 오고 12월쯤에 제가 알게 됐어요. 몇 달째 가서 종교 지도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5분 됐어요. 7개 종교가 모여서 지도자가 모여있는 거죠. 사단법인, 우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 다음에 천도교, 유교, 그 다음에 민족종교, 불교. 그 민족종교 안에는 12개의 대표적인 민족종교가 들어있고 그렇게 모여서 7개의 중단위 그 대표들이 모인 그 단체가 한국 종교지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기총이 멤버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발병하고 또 물론 이제 정확히는 뭐 정광훈 목사님이 대표자 하실 때 정광훈 목사님 그걸 배치를 했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정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한기총 배치가 서로가 서로를 배치했다. 그래서 정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제가 왔을 때 몰랐던 이유는 아무것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정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한기총을 빼놓고 그걸 진행을 그래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12월 달에 그때 이제 우리 유문영 국장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전 협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종단별 판명시키고 유민이거든요. 그래서 유문영 국장을 통해서 각 종단의 대표님들 제가 찾아뵙고 한기총 상황을 설명드리겠다. 설명드리고 왜냐하면 원래 한기총의 멤버십이 있는 것입니다. 한기총의 멤버십을 제대로 찾아놔야 될까.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 어쨌든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찾아놔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한기총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겠다 해가지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어요. 오지 마라.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가서 설명도 못했어요. 상황을. 그게 12월 달에 해가 바뀌었어요. 2021년 3월 달에 됐는데 임시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다. 이사회가 열린다. 그 안건 중에 하나는 정확한 안건 내용은 모르는데 그 취지는 한기총을 잘라낸다. 제명하는 거예요. 그게 안건이 올라가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연락을 드렸죠. 그럼 잘라내려고 하는 건데 그럼 뭐 사유도 듣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고 뒤를 내가 소명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오지 마. 오지 마. 못 갔어요. 오지 마라. 그리고 직무대행의 이야기는 안 듣는다. 그래서 저는 가서 설명하고 우리 해명을 좀 하는데 기회를 안 듣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어쨌든 한기총 지켜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얘기를 했죠.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면 내가 변호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게. 무슨 뜻이냐면 하면 나도 소송 제기하고 해보겠다. 해봐라. 한기총 내가 있는 동안에 당신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했더니 전달이 그렇게 됐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와서 소명하지 말고 소명은 서를 제출해라. 서류. 그래서 제가 한 20페이지 넘는 서류로 작성했습니다. 한기총 상황과 앞으로 뭐 해서 이제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달했죠. 그래서 그것이 안건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선 한기총은 빠지지 않고 일단 살아남게 남았어요. 그게 이제 2020년도 3월달인데 그럼 그래도 한기총에 대해서 이번에 이사회에서 와라, 총회에서 와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 행정 모임에서 아무것도 연락 안 해주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6월달 EP 대표가 되고 그 이후에 그 내부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또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기총의 대표가 직무대행이 EP 대표가 됐네 라고 하면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제가 알겠다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 대표님들 찾아뵀어요. 찾아뵙고 상황이 이렇게 났다 그랬더니 그분들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걸 좀 만나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쓱 복귀가 돼요. 그해는 복귀 못하고 작년 2022년도 초에 이제 그해 말 12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복귀가 돼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리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4월 1일인가 3일인가 작년인가 그때 한기총이 정상적으로 이제 멤버로서 이사단을 다시 찾았구나. 멤버 자리 완전히 다시 찾은 그게 4월 초에. 그럼 그 이후에 좀 일부러 제가 정규지도 현지에 회의나 하실 때는 빠지지 않고 내가 참석했어요. 한기총이 자리니까. 그리고 다음 대표회장이 어쨌든 어떻게 하든 간에
조사했지? 다음 대표냐고 가지고 나는 그런 하기 싫어. 나도 사실 문제지만 지금 제가 일단 어거지로 잘려나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1월 3일 또 그런 신호가 들어왔어요. 또 그런 신호. 한기총을 배제한다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1월 3일 또 그때는 이제 제가 임시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했죠. 이사회에 참석해요. 그 안건의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무산돼서 우선은 그래서 총회 안건 올라갈 것도 무산됐어요. 그 얘기를 뭐 제가 배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건의 어떤 부당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들을 제가 보고 법률가서도 보고 또 종교단체의 어떤 특성을 제가 강조했죠. 자율성이라는 이런 말씀드릴 때 거기 계신 이사분들이 다들 각 종단의 대표분들이 바로 이렇게 압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그래서 내일 또 이사회가 있다. 긴급 이사회. 왜 이런 시도가 계속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을 배제하고자 그런 또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한기총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외부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기총의 우리 멤버분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울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사이에 배는 까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좀 보시고 서로 조금만 이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한기총 까놓고 싸우면 뭡니까? 까놨는데 같이 죽는 거예요. 그동안 까다는 줄 모르고 서로 싸우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크게 눈을 좀 크게 드시고 마음을 좀 크게 열어주시면 한기총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 지난 우리 시무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면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기총 버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교 우리가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종교제도의 협의회에서 한기총이 제일 문제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문제되냐? 그동안에 쭉 거기 멤버십을 가지고 계시던 우리 대표장님들이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목사님들, 일부 이제 대표장님들의 돌출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일 수도 있고, 이게 종교개혁을 처음에 종교개혁 하면서 나왔던 그 당시 배경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인재산주의라든지 성서재산주의라든지 중간에 사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야 하고 그러다 점점 인정 안 하고 지금 극단을 가면 내가 많잖아요. 나봤거든요. 인정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우리 대표장 중에서 왜 어쨌냐면 종교조직협의회가 다른 종단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분들이 같이 얘기 한 번씩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할 때 이단이 무슨 여기 와서 저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이 안 되니까 여기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일이 되니까 그럼 그 모임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을 25년 전에 만들 때는 한기총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 이단이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안 올리겠다고 이렇게 보이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한기총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존할 수 있어요. 역지사지해. 우리 기독교가 1000만, 1200만이 사더라도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럼 4분의 3은 없어서 5분의 3가요? 5분의 3은 기독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기독교 아니라고 같이 몰아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존해야 돼요.
존중하고 큰 틀에서 본다면 같은 종교로서의 기능을 같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짧은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바로 이단이야. 종교 다 원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그것은 전부 그게 종교라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다. 그 기능이나 역할도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존중하고 그런 부분을 맞춰가는 것이 그 나름대로 연합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또는 교단이 모여서 한기총과 연합단체가 만들어지 여기서 우리 연합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각 교단별로 조금씩 우리가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야 돼요. 연합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인정해야 돼요. 서로 부정해 보이면 대화가 안 되잖아. 아무것도 대화 안 하고. 우리 상황이 어떤가 하면 제가 이제 그런 거 겪고 한 사람 여기서 겪고 들어가고 그 상대방 어디 가면 상대방 2층 가서 2층에서 땀 맺고 얘기해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그렇게 하고 그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일단 같은 층에 와야 돼. 같은 층에 와서 둘이 마주봐야 됩니다. 같은 층에 와서 하나 저기 보고 하나 여기 보고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마주보고 대화해야 돼. 이걸 누가 해요? 이런 역할을 제가 장기총, 장교총, 뭐 이런 연합기관이 해야 돼요. 그럼 이 역할을 해야 돼. 연합기관이 많은 분이 됩니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권위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관과 통합, 이 한기총, 또는 한교회, 한교총, 전체를 다 정상화하는 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 입장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거기에는 많은 목사님들의 이관계가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사실 끌려다녀요. 그걸 끌려다녀요. 그걸 다 채우고서는 안 될 겁니다. 그 큰 걸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시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존심 강해요. 내가 최고고 상대가 잘못하는 그런 게 있고 강하다 보면 어때요? 대화를 하시다 보면 몇 개 주장했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요. 그냥 틀어져요. 그래서 통합의 교섭이 잘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물고 물려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냥 결렬이 돼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 저는 어때요? 그렇게 되면 뭔가 고쳐요. 아, 이 부분과 서로 지금 안 좋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꿉니다. 저는 주로 이제 문장을 바꾸죠. 문장이나 문구를 바꿉니다. 합의서 같은 거. 바꿔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을 바꿔보세요. 이거 어때요? 물어봐요. 괜찮다. 이거 괜찮다. 그럼 또 하게 돼요.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면, 야, 치아. 이게 아니고.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안 내라고. 또 다른 안 내라고. 저쪽에 주장을 들고 내 것과 저 사람의 간을 좀 믹스해가지고 다시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내 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뭐, 다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책 내용을 말씀드렸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종교 지도 협의가 가는데 오해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립니다. 책에 있는데, 8월 초죠. 8월 초에,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참여를 했어요. 특별히 하기 전에, 종교주도자 협의회에서 참여 요청 내지는 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탄원서에 이제 쭉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고, 공간 들어있죠. 거기에 이제 나타났는데, 저도 이제 그 공개된 걸 봤는데, 언론에 공개된 걸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명박, 김경수, 이재용, 이석기, 그 4명이 됐지. 그렇게 공개됐고, 이 내용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참여를 해달라 이런 조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전에 사실은 그걸 회람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주도 협의회에서 그 사무국에서 각 기본 공단에다가 탄원서 원고를 회람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있던 명단이 뭐냐면 이명박, 김경수, 이재용 여기 3개가 들어있어요. 3개 딱 들은 상태에서 제가 거기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구체적인 이름은 빼고
빼고 그 다음에 정치인과 경제인 포함해서 크게 3년 이런 식으로 좀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빼자. 빼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불필요한 오해를 요거를 물고 늘어지면 지금 원래 취지가 지금 전체 대대적인 산을 나간 취지인데 요거 물고 늘어지면 일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뺐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아닌가 나왔는데 빼자는 의견을 주고 만약에 하더라도 근데 플러스가 이석기 더 드립니다. 언론 조사라. 그래서 바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수준을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이제 그걸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그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느 정관에서는 이석기를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겠죠. 그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취합하는 과정에서 뭐 실수로 내가 내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단독으로 제가 그 기자회견하고 이 부분을 좀 지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일단 합의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합의된 부분은 최소한 처음에 돌아갔던 그 해방했던 그 안에는 3명만 이름 들어있으니까 그 이름 돌아가고 만약에 이석기를 넣으려 했으면 이석기를 넣어서 새로 돌렸어요. 새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지 못했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버렸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그랬다면 한기총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한기총 너는 뭐 돼. 이래놓고 마음대로 했어.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실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 안 돌린다면 또 다른 잘못이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해라 메시지를 안 해요. 어쨌든 문제가 지금 이 잡수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실수를 그랬다. 라는 했고, 일부 종간에서 이석기 넣잖아. 이게 있을 하다 보면 그걸 됐다. 그래서 바로 잡겠다. 그래서 바로, 모든 이걸 빠진 상태로 다시 나왔어. 정정은 당사가 내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공개됐거든요. 어쨌든 물어보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무총장하고 계시는 분하고 그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실수가 있어서 인정하고 와서 사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 상태를 봤는데 그 이후에 일각에서 이제 한기총과 즉 김현성이가 이석기를 타는 석방에 타는 사면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해명을 해드리죠. 한 교회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조금만 한 교회는 사실은 뭐 입만 열면 한기총과는 형제고 언제나 합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있을 때 이거 진짜냐? 못 믿겠다 싶으면 물었어요. 진짜냐? 물어봤으면 돼요. 한 번만 잘해서 물어봤으면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 대박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성명서 비슷하게 내가 한기총에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도 그럴 필요가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교총이 되고 우리 내부에서 지금 좀 분열이 돼 있다 하더라도 또 외부에 나가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 내에 또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기독교 내에서 그런 부분 좀 조율하고 들어주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하셨다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 우리 한기총이 나서 제가 이석기를 집어넣어서 참여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명백히 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 지도 대표님 제가 또 대한민국에 지금 변호사로 잡혀 있는 사람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단에서 이석기를 넣어서 헌법재판소에 근데 위원이랑 통기를 받았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참여하다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개별 정단에서 지금 되지. 왜 정부적인 협의를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끝내달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으로 해명을 하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한개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관계는 확인 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거 아니다라고 보면 많이 불러서 이제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도 얼마 전까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도대체 그걸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기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올라와 있어요. 그날 딱 나오고 그런 부분도 조금만 살펴보시고 조금만 우리가 인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한테 우리 한기총 목사님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친구들 목사도 많이
일선에서 진짜 목회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 친구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기도 있고, 고등학교 동기도 중학교 동기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 하나 이 소식을 듣고 나한테 문자가 왔었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이제 우려스럽다. 이게 모든 목사들의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접하고 있는 한기총에서 있던 그 목사님들은 일부일 수 있다. 전체로 안 봤으면 된다. 그걸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저는 우리 한기총 목사님으로 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 책을 밖에서 제일 있습니다. 대다수의 목사님의 얘기가 아닐 수 있고, 아주 특정, 한기총에 계시는 아주 특정 목사님들의, 한기총의 목사님 중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강합니다. 전체로 보이고, 또 기독교 전체로 또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적어놨는데,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나다주시고, 나다주시고. 결국 죽음에 이르르신 만큼 나다주시고. 그래 결국 산을 소원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라는 본의 그리고 영광 다 받으셨다. 근데 우리 한기총의 목사님들 중에 일부, 극히 일부 목사님들 어떤 거 스스로 높아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최소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다. 이거는 크지 않습니다. 제 목사님의 또는 우리 본분이 무엇인지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도 어려워.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반대 방향은 아닌가 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결국은 스스로 갖추고 나아지고 겸손해지면 영적 본의를 얻습니다. 영적 본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죠. 돈이 많으면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자리도 임기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총과 한교총 제가 통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기총은 역사가 있어요. 33년, 이제 33년 됐죠. 한교총이 많아요. 한교총 조직교육도 없는. 그래서 혹자는 걱정하시죠. 한교총에 한기총 묵힌다. 제가 이제 비공개로 다른 목사님 아닙니다. 한기총이 한교총은 없습니다. 우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왜 그러세요? 조직도 한교총이 많아. 돈도 한교총이 많아. 그러나 조직도 돈은 진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언제나 운동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 많아지죠. 돈도 있다가 없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가져갈 수 없어요. 이거 당한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중요하고 역사가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기총으로 모인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른다. 제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 여러 번 했어요. 한교총이가 그런 거 같아요. 한교총이 기분 나빠. 물론 이제는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를 겁니다. 근데 묻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보면 되죠. 그거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역사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한기총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자각해 주시면, 인식하시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키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안에 비판도 좀 해놨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비판했고요. 그러고 한기총, 또 우리 기독교, 한기총 저도 여기 문제지 상태도 몸을 담았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욕 많이 먹고 했지만 덕분에 영생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도 여기 애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데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소금과 빛, 소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금 담그만 했어요. 국물에 소금 넣어가지고 소금은 결국 이렇게 넣어가지고 떨어진다. 자기 희생하고 맛을 또 먹기를 좀 만들었어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 때 소금으로 살아야만 사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과 빛
꼭 기억하시고 입으로만 뭔가 빚가서 이거 하지 마시고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힘들지만 노래 부르봅시다. 노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길게 해명하다시피 제가 막 했는데 혹시 책을 보시다가 뭐 탈자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주시면 제가 말하지 못한 탈자가 있으면 제가 시간을 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경기성을 매우 잘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경기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